여러분 안녕하세요, 세라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미국 대학원 유학에 관한 영상을 시작을 할 건데요. 일단은 전공과 관계없이 모든 지원자에게 요구가 되는 평가 기준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첫 번째는 학점입니다. 미국 대학원에서 규정한 학점은 4.0 만점에 3.0이고요. 뭐 성적은 당연히 높으면 높을수록 좋겠죠? 하지만 입학사정관들이 보는 것은 전체 학점보다는 전공 학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 지원자 A의 전체 학점이 3.5고 전공 학점이 3.8, 그리고 지원자 B의 전체 학점이 3.8이고 전공 학점이 3.5라면 당연히 학교에서는 지원자 A를 선택을 하겠죠? 왜냐면 전공 수업을 어떤 수업을 들었고, 그리고 그 수업이 얼마나 리거러스하고 챌린징한 상황에 본인을 넣었는지, 그런 것들을 대학원에서 총체적으로 보기 때문에 학점은 전공 학점을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학점은 1, 2학년 때 학점보다 3, 4학년 때 학점을 더 중점적으로 본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한국은 학점이 4.3이나 4.5 만점으로 기준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미국 대학원에 성적을 보내실 때는 4.0으로 환산을 하셔야 되고, 꼭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성적표를 공증을 받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두 가지를 신경 쓰셔서 준비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영어 시험인데요. 영어 시험은 토플 그리고 GRE 이렇게 두 개의 시험이 있습니다. 토플은 영어가 모국어가 아닌 학생들에게 요구가 되는 시험이고요. GRE는 미국 대학원을 준비하는 모든 학생들에게 요구가 되는 시험입니다. 그래서 우리 같은 유학생들은 영어가 모국어도 아니고 또 대학원을 준비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시험 두 개를 다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일단 토플은 4가지의 영역이 있는데요. Reading, Listening, Speaking, Writing 이렇게 4가지의 영역이 각 30점 만점씩으로 되어 있어서 총 120점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GRE는 3가지로 나누어지는데요. Verbal Reasoning, Quantitative Reasoning, 그리고 Analytical Writing 이렇게 3가지로 시험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시험은 학교마다 커트라인이 다르고요. 전공마다 중요하게 보는 섹션이 다릅니다. 인문계 같은 경우에는 라이팅이나 리딩을 중요하게 생각을 하겠고요. 그리고 또 이공계 같은 경우에는 라이팅과 퀀티티브 리즈닝을 더 많이 중요하게 보겠죠. 저도 지원할 때 어떤 학교들은 라이팅을 뭐 25점 이상이어야 되고 스피킹은 20점 이상이어야 된다, 이렇게 학교들이 명시를 하고 있었거든요. 요즘은 그런 학교들이 더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토플은 유효기간이 2년이고요. GRE는 유효기간이 5년입니다. 세 번째는 Statement of Purpose, SOP라고 불리는 학업 계획서입니다. 바로 이 SOP가 합격과 불합격, 그리고 장학금을 타느냐 마느냐를 결정하는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심지어 미국 학생들도 몇 달씩 준비를 해서 제출을 하는 게 바로 이 SOP입니다. 스탠퍼드 유니버시티에 있는 입학사정관은 인터뷰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전반적으로 탄탄하고 또 긍정적인 지원서를 준비를 했지만 우리에게는 그냥 스탠더드 포지티브, 즉 그냥 평범한 기준이다, 평범한 기준을 채웠다. 그리고 또 브라운 유니버시티에 있는 입학사정관은 한 지원자의 서류를 보는데 12분이면 그 지원자가 준비한 모든 서류를 본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튀기 위해서는 정말 학업 계획서를 잘 써야 된다는 뜻이겠죠? 그렇다면 SOP는 어떤 구조를 갖추고 그 SOP 안에는 어떠한 내용들이 들어가야 될까요? 린 베킨스라는 샌디에고 스테이트 유니버시티의 교수님이 성공한 SOP의 70%는 이런 구조를 따른다라고 논문에서 발표를 하신 게 있어요. 그 정리가 굉장히 깔끔하고 그리고 또 좋은 내용을 담고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이걸 여러분과 같이 보면은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준비를 했거든요. 먼저 첫 번째는 훅, 시선을 끌기 위한 사적인 이야기, 그리고 지원자의 특징이나 경험을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프로그램, 즉 이 전공과 분야를 택한 이유에 대한 설명. 그리고 세 번째는 background, 지금까지 어떤 성취를 해왔고 이 사람이 어떤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를 서술을 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self promotion, 즉 자기 PR인데요. 내가 왜 이 지원한 프로그램에 내가 왜 적임자인지를 어필하는 부분이 꼭 들어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projection, 즉 앞으로 내가 이 학교에서 이 연구를 해서 어떤 목표를 갖고 있고 앞으로 어떤 일을 하고 싶은지를 서술을 해야 된다고 하네요. 이렇게 5가지의 구조를 따랐던 SOP가 합격률이 그렇지 않았던 SOP보다 훨씬 높았다고 해요. 처음 SOP를 쓰면은 진짜 어떻게 해야 될지 정말 막막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SOP를 구조를 생각하시고 쓰면은 그나마 조금 처음 시작을 할 때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저의 SOP를 기억을 해보면요, 제가 어렸을 때
북한에서 계셨던 어떤 할아버지랑 손녀가 이제 중국으로 밀항을 하고 그리고 또 중국에서 한국으로 넘어왔는데 어찌 하다가 저희 집에 이렇게 오게 됐던 그런 좀 특이한 경험이 있었어요. 저희 부모님이 이제 그때 그분들이 자립을 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셨었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그분들과 이야기를 하면서 마땅한 교육을 받지 못하는 그런 아이들, 북한의 아이들, 그리고 조선족 아이들,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때 제가 교육학에 관심을 갖게 됐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여러분만이 가진 어떤 독특한 에피소드나 아니면 여러분이 그 연구 분야에 관심을 갖게 된 특별한 계기 같은 거를 떠올리시면서 그 계기를 조금 구체적으로 묘사를 하시면서 SOP를 시작하면 아마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그리고 프루프리딩이 정말 중요합니다. 저도 한 10분 넘게 제가 첨삭을 부탁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그 첨삭을 받은 SOP를 하나의 SOP로 만들었고요. 그리고 그 하나의 SOP는 이제 전문 선생님께 맡겨서 다듬고 한 2달 정도 다듬었던 것 같아요. 그 다듬은 SOP를 이제 최종 SOP로 만들었습니다. 사실 전문 선생님께는 조금 돈이 들거든요. 그 당시에 제가 30만 원 정도 지출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정말 아깝지 않아요. 왜냐면 SOP를 잘 쓸수록 장학금의 확률이 높아지고 그리고 장학금을 받으면 그만큼 유학 비용을 줄이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너무 아깝게 생각하지 마시고 물론 정말 영어를 잘하시는 분이라면 혼자 쓰는 것도 좋지만 도움을 받는 것도 저는 개인적으로 추천합니다. 그리고 지원 요소가 몇 가지 더 남아 있는데요. 그거는 다음 영상 파트 2에서 다루기로 하고 마지막으로 제가 책 한 권을 소개하고 이번 영상을 마칠까 합니다. 이 책은 제가 미국 대학원 SOP를 쓸 때 그리고 미국 대학원을 준비할 때 정말 도움을 많이 받았던 책이에요. 조금 오래돼서 제가 지금 시중에 판매가 되고 있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저는 이 책으로 정말 도움을 많이 받았거든요. 이 책을 안에 보시면 이렇게 SOP의 다양한 예문들이 들어있어요. 이 예문들을 읽어보시면 이제 SOP를 어떻게 써야 되고 스토리는 어떻게 잡아가야 되고 또 흐름을 어떻게 잘 이끌어낼 수 있는지가 정말 많은 도움이 됐어요. 이 책이 16,000원인데요. 정말 16,000원이 절대 아깝지 않은 책이에요. 여러분 이 책 강추합니다. 몇 가지 지원 요소가 더 남아있는데요. 그 나머지는 파트 2 영상에서 찾아보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